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학교에 편입이나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말 꼭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활동이라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한국어 수업 조교를 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1탄에서도 나왔던 한국어 조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학교에 편입이나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말 꼭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활동이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한국어 수업 조교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조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꿀팁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 꽉꽉 담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한국어 수업 조교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점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 사실 이게 제일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미국에 온 이유는 혼자 재미없게 보내려고 교환학생 온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인 친구들도 다양하게 많이 사귀고 재미있는 문화 경험을 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국어 수업이 친구 사귀기에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어 수업에는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려운 한국어를 그냥 배우진 않겠죠?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과 처음에 친해지는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사가 통하는 친구들과 처음에 친해지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솔직히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경로는 아주 많습니다. 동아리도 들어갈 수 있고 수업에서도 친해질 수가 있고 여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낯선 사람에게 덜컥 말을 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과는 더 빨리 친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친구 사귈 때 서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해지잖아요. 저도 이 조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과 친해졌는데요. 제가 조교를 했던 첫날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다 저한테 찾아와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친구들과 친해져서 지금까지 같이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보통 친구의 친구도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잖아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한국어 수업 조교를 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금전적으로 따로 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대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3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3학점이면 다른 교양을 듣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같은 학점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조교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세 번째는 바로 인맥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수업은 보통 한국인 교수님들과 수업을 같이 해요. 그 한국인 교수님들과 친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한국인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의 교수님께서 2023 윈터 코리아 프로그램에 레지던트 디렉터를 뽑고 있다는 걸 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심이 있으면 지원을 해보라고 공고문도 보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인 호스트 가족과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같이 한국에 가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호스트 가족과 학생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레지던트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는데 한 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확률이 너무 낮아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미국 학생들과 2주 동안 한국에 같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교수님이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마 몰라서 지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스 리스트에 다음 학기에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을 리스트업 해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에 들어가서 KOR이나 코리안 단어를 서치를 해보면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스토니브룩에는 레벨별로 그리고 또 교수님별로 굉장히 다양한 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수업 시간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학기 시간표를 미리 짜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다음 학기에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어떤 시간대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남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수업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간표를 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조교 신청도 하고 면접 봐서 합격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과 시간이 겹쳐서 조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교수님도 새로운 조교를 다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고 저도 그 수업을 드랍하고 시간표를 새로 다시 짜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수업 시간표는 미리미리 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시간과 일치하고 내가 이 수업의 조교가 하고 싶다면 이제 그 교수님께 연락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학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서치하거나 교수님 성함을 메일을 적을 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뜨는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그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 몇 학년 누구이고 교수님 수업의 조교를 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조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메일을 보내면 아마 그 교수님께서 답장을 주실 거예요. 교수님이 조교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셔서 전송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류가 합격을 했다 하면 이제 면접을 보는 것만 남았는데요. 물론 면접을 안 보는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면접을 보고 조교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면접에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이 됐고 그때 저는 한국에 있어서 교수님은 미국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줌으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이렇게 면접까지 다 보시고 합격을 하셨다 하면 이제부터 직접 그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과제를 채점하거나 어텐던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끔 채점해야 되는 과제가 많을 때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면서 한국어 쓴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미있으면서도 힐링도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내가 조교를 하고자 하는 그 학기의 개강하기 전 3, 4개월 전에 어플라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교는 대부분 개강하기 전에 미리 다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개강을 하고 신청한다면 조금 늦어서 아마 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개강 4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에 오실 분들은 지금이 다음 학기 개강 3개월 전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낮은 레벨보다 높은 레벨의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낮은 레벨의 수업은 보통 필수 교양인 랭귀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신청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글이나 단어, 그리고 짧은 문장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높은 레벨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과 한국어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친구들이 낮은 레벨을 다 듣고 다 패스를 하고 이 수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도 더 많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 더 잘 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수업은 300번대 수업인데 100번대에 있는 수업보다 훨씬 더 심화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지금 이번에 나간 과제가 조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기인데 한국의 결혼 문화인 예물, 혼수, 그리고 상견례에 대해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심화적인 주제로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서 꿀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수업 조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다른 학교들도 한국어 수업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다면 정말 추천하는 경험이라서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일상이랑 여러분이 미국에 오실 때 참고하면 좋을 꿀팁 같은 것들 많이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